네,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서 여야가 여전히 내탓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당에서 일명 태극기로 대변되는 극우 세력과의 결별 움직임을 보여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소식들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 교육원 용인대 교수 그리고 김형준 명지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야가 코로나19 관련돼서 여전히 내탓 공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런 와중에도 통합당에서는 이 태극기 세력과는 좀 선을 긋고 있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초에는 간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지금 이 상황에 연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런 와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메시지는 주목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제는 그래도 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걸 좀 더 강조하는 태도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이 정치권의 이런 코로나19와 관련된 내탁 공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통합당이 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분들에 대해서 선을 더 확실하게 그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합당이 생각하기에는 통합당을 지지하는 일부 이제 지지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있긴 있습니다. 대체로 그분들이 굳이 민주당이냐 통합당이냐라고 생각하다면 통합당을 지지할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곳에서 나온 주장이 단순하게 정부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비판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도를 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뭐 이건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들의 주장에 대한 평가도 각자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이제 2016년도 그 최순실 사태 때부터 계속됐던 그 이후에 진영 간의 대립이 날카로웠었잖아요. 근데 자유한국당 시절에 그 태극기 집회 나오셨던 분들 과격 헌정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통합당의 이전 정당인 자유한국당에서 그 세력과 상당히 그 같이 집회를 했었잖아요. 사실 지난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광훈 목사하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들이 주장하는 것에 일부 일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제 정부를 비판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비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객관적인 것도 객관적인 것입니다만 큰 맥락에서 그분들의 주장이 너무 과도합니다. 저도 이제 우연히 지나갈 때 들어보면은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 보고 공산주의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방송에서 옮기기 민망한 주장들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통합당이 최근에 여러 가지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소득 문제도 그렇고 광주민주화운동에 관련된 인식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무릎 꿇고 사과도 하고 이런 것들이 큰 변화거든요. 쉽지 않은 변화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집회에 대해서도 너무 여러 가지를 얘기하려면 아무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없어요. 분명하게 그분들의 그 집회가 법을 어겼으니까 법을 어겼고 그 이후에 또 사랑제일교회라는 그 특정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확산되고 있는 게 또 사실 아닙니까? 감염도 많이 되고 있고 잠깐 그 경남도지사가 발표했습니다만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너무 정치적인 그러한 그 측면에서 여당 의식하지 말고 이러한 것들은 잘못됐다고 분명히 얘기하는 게 통합당으로서 옳은 태도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미래통합당에 4가지의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악재로 연결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가 박근혜 탄핵과 관련된 책임론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가 바로 극우 태극기 집단 세력과의 무분별한 연대. 그 세 번째가 5.18 망언. 마지막이 이제 색깔론입니다. 이 4가지를 지금까지 미래통합당이 정확하게 해결하지 못했는데 최근에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로 오면서 대구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고 광주 가서 무릎 사과를 했고 그리고 색깔론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 무분별한 극우 세력과의 연대는 이거는 반드시 끊어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2가지 면에서 이번 통합당이 저는 실수를 했다고 실책이라고 보는데요. 광화문 집회 이전에 강력한 경고를 했었어야 돼요. 집회가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약간 그 주호영 지금 대표도 뭐 반대를 하지만 메시지는 경청해야 된다. 이런 식의 접근 방법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 확산에 대해서 얼마나 불안하고 거기에서 공포감까지 있는데 불구하고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실책을 저질렀고 그게 다 여론조사로 반영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말씀 좀 드리겠지만 그리고 이제 지금이라도 내탁 공방하기 전에 오히려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대통령과 만나야 된다고 봅니다. 이 광화문 집회 이후에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여야가 협력하고 정부와 야당이 같이 할 것이냐 이런 메시지를 빨리 전달해야 되는데 이거 뭐 지금같이 확실한 의제가 어디 있어요. 전공의 문제를 포함해서 예. 과거 김대중 정부 때 의학 분업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과 이해창 총재가 적극적으로 만난 적이 있어요.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라고 봅니다. 빨리 전환을 해서 국민들에게 변화되고 있는 이미지를 더욱더 각인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선제적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대화에 대한 의사는 통합당 측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나와야 한다라는 네네. 말씀이십니다. 관련해서 바로 또 여론조사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일부 상승하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코로나와 관련시켜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이 상황이 이제 오늘 뭐 300명이 넘었잖아요. 예. 이건 우리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이제 공포스러워요, 이제. 과거래야 몇 달 전 얘기입니다만 며칠 전 얘기일 수도 있죠. 지금 매일 지금 200명이 넘고 이제 숫자를 갱신하고 있단 말이죠. 국내 감염이. 이런 상황이라면은 일단 정부를 믿고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이 어떠한 정책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국민들은 정부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밖에 없죠. 예. 최근에 몇 가지 여러 요인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졌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도 이제 부정이 더 많았던 적이 있어요. 지난번. 근데 이번에 지금 보시다시피 1.8%포인트 올랐어요. 예, 여전히 그리고, 부정이 더 많은 상황이긴 하지만 예. 3주 만에 상승세라는 데서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예, 지금 오늘은 이제 긍정이 부정이 더 많긴 많은데 이제 올랐단 말이에요. 차이가 이제.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이 상황을 빨리 타개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것들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고 예. 최근에도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여권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국회 운영이라든지 향후 이제 입법 과정에서 야당을 같이 포함시키는 문제 이런 것들이 얘기되고 아마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저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렸던 것은 리얼미터에 그렇습니다. 대한 리얼미터. 여론조사 네. 결과이고 오늘로 이제 한국갤럽도 나오는데 한국갤럽은 보니까 47% 그러니까 전주보다 8%포인트 올랐습니다. 널뛰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와 관련돼서 3대 변수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어요. 과거의 콘크리트 지지층이라서 3040과 수도권과 그리고 중도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39%까지 떨어졌던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지금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오늘 8%포인트를 뛰었는데 30대에서 지난주에 17%포인트가 폭락했는데 오늘 조사 결과를 보니까 13%포인트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1, 2주 사이에 30%의 지금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리고 40대도 마찬가지로 오늘 11%포인트가 높아졌고요. 그리고 서울도 9%포인트가 높아졌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집값보다 코로나가 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정치권은 파악을 해야 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는 여야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선제적인 거 결국은 정치가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다만 이 부분들은 다음 주에 또 어떻게 나타날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중도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 조금 올라갔지만 여전히 부정이 긍정보다 훨씬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했다가 40%, 못했다가 50%니까 중도에서는 여전히 부정이 10%포인트 높다라는 거. 그래서 여당도 반성할 것은 더욱더 이거를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무슨 뭐 친일이다, 반일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집값을 가진 사람, 집을 안 가진 사람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가져간다면 또다시 여론은 출렁거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여야 지지율의 변동도 있었던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대통령 지지와 집권당의 지지가 항상 같이 묶여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지지도를 보면은 미래통합당 지지도는 떨어졌어요. 예, 항상 상승을 하고 27%에서 있다가 23%로. 떨어졌다. 예. 그것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이미지 개선을 가지고 가다가 이 광화문 집회와 관련돼서 선제적으로 나름대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실패를 했고 예.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금 내탁 공방에 참여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자해행위에 가깝다. 적극적으로 방역 체제에 야당도 협조하겠다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저는 비대위원장을 포함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좀 던졌으면 좋겠다는 예. 말씀 좀 드립니다. 여든 야든 말이죠. 지나치게 이 정당들이 자신들의 뭐 이른바 핵심 지지층, 뭐 콘크리트 지지층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거 무너졌잖아요. 지난 박근혜 정권 때. 민심은 굉장히 조변석기할 수 있어요. 특히 요즘은 보면은 정치적 주기가 대단히 짧아졌어요. 일주일 사이에 확확 변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제 중도 유권자들이 과거의 소극적인 방관자에서 적극적인 참여자로 바뀌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중도 유권자들이 진보 쪽으로 쭉 쏠리다가 보수 쏠리고 이런 게 아니라 예. 자신들의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 정당들은 너무 지지층이라든지 뭐 이념적인 거 의식하지 말고 과연 민심이 어디 있을까만 생각하면 답이 정확히 나옵니다. 그 답이 나온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예. 민심에 정확하게 반영되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앞서서 김 교수님께서 그 최재성 정무수석이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예방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회동과 관련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미래통합당 층에서 좀 더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당연한 말씀이에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 영수회담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대통령과 만약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만나면 이해찬 대표가 같이 포함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명칭이 무엇이 됐든 간에 뭐 저기 명분을 준다 또 뭐 저기 그 자리만 마련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른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치공학적인 생각을 이제 완전히 배제해야 돼요. 예. 국민들이 무엇을 바랄까? 먼저 적극적으로 의제야 만나면 당연히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단독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셋이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여야 마찬가지예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도 뭐 야당 대표를 단둘이 만나는 게 왜 꼭 그래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그럼 예. 야당도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셋이 만날 수 있단 말이죠. 이해찬 대표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중도 유권자나 우리 우리 민심이 무엇을 향하는가.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만나서 빨리 어느 정당이면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정당의 지지가 쏠리는 겁니다. 예. 그 미래통합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정치권이 한 마음으로 좀 극복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렇습니다. 한다라는 얘기를 두 분 다 강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초반에 이제 최창일 교수님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뭐 무릎 꿇고 하는 사과 그 부분에 있어서 진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도 최근에 1년에 쭉 보셨을 때 대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이야기를 했고 광주에 와서는 또 무릎 꿇는 사과를 했고 이런 통합당의 모습에 대해서 그 진정성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조그마한 변화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게 나비 효과예요. 지금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몇 가지 동행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거는 호남과의 동행을 했고 그리고 약자와의 동행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민주당이 을지로위원회라는 게 을을 위한 위원회라는 것처럼 그런 약자와의 마지막으로 이제 서민과의 그 동행은 뭐냐면 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바로 야당이 바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색깔론과 선을 긋고 그리고 국민들의 민생과 관련돼서 더 나가서 아주 그 야당이 지금 새롭게 변하는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새로운 인물들이 나와서 정책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도 아주 좋은 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가 결국은 여야 모두에게 득이 됐지 결국은 알겠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쏠림이 나오지 않는다. 서로 같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